위기 한국 축산, 지금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적기. 지금까지 오른 사료값,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사료값. 이럴 때마다 내세우는 생산성 향상, 사료율 향상.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자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생산성을 높였는지 표가 나질 않습니다. 제가 이 해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으로부터 당신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지금 생산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은 고온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매년 겪어오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고온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를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은 요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양돈 산업에서는 PRRS 피해액의 약 2배를 약 9억 불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고온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PSY를 덴마크와 미국, 한국을 비교해보면 덴마크가 33.3도, 미국이 26.4도, 한국이 20.9도로 보고되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 한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덴마크가 기술이 앞섰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미국 역시도 기술에 있어서는 덴마크에 뒤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큰 차이는 덴마크는 고온 스트레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축산, 특히 양돈에서 성적이 좋은 나라들이 북유럽을 비롯한 중유럽까지에 해당하고 미국은 이 고온 스트레스가 하여튼 가장 많은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그나마라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폐사가 날 정도로 고온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더운 삼복더위에 백신 주사를 놓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고온 스트레스야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한다면 상당히 가장 어떤 것보다도 많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온 스트레스에 의해서 얼마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가를 보면은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생산성이 약 70%, 나머지 30%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 의한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소가 전용됨으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료 섭취량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줄임으로 해서 많은 생산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그 식욕을 억제하는지 그 기전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에는 고온 스트레스, 세균이나 상처, 밀사, 수송, 산화 스트레스 등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원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 백혈구들, 즉 우리 대식세포라든가 수지장세포, 비만세포 이런 것들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동안 전기적인 신경 전달 이런 것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요새 1, 2학년 때 그 생명과학이라는 데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토카인에 대해서는 저도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했고 최근 들어서 코비드19가 발생하면서 그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이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그래서 나오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고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이토카인이야말로 이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생산성 운운할 수가 없는 그런 물질이더라고요. 사이토카인에는 물론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인터페론 감마, 종양계사 인자 뭐 이런 4가지 외에도 수백 가지가 있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작용 기전 또는 작용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바로 이 뇌에 특히 시상하부에 가서 식욕을 억제하도록 그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이토카인이 시상하부로 가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느냐면은 그 세포 막에 있는 인지질에서 특히 인지질 중에서 인을 떼어낸 그 중에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을 콕스라는 콕스2라고 하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 1, 사이클로옥시게나제 2 이 물질이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그런 신호 전달 물질 일종의 호르몬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신호를 전달하는 사이토카인하고 비슷한 물질로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식욕 억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간 과정에서 이 메커니즘에서 중간을 차단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프로스타그란딘이 안 만들어진다든가 사이토카인이 안 만들어진다든가 백혈구가 이것을 감지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다든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식욕 억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 스트레스에 의해서 식욕 억제가 일어나고 사료 섭취량 저하가 일어나는데 그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라키돈산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스타그란딘이다. 이 프로스타그란딘을 억제를 한다든가 합성을 방해하면은 식욕 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여러 사람이 그 고온 스트레스 시에 그 섭취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급여를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은 이제 이익이 되고 반은 이제 손해가 되죠. 왜? 아스피린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 수의학 박사라는 사람은 아스피린 그러니까 프로스타그란딘 생성을 억제하는 아스피린이 해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욕 억제를 향상시키는 식욕을 향상시키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해열 작용만을 생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그 공공연히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온 스트레스 시에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발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기 온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열을 하는 그러니까 세트 포인트 온도 설정점을 올리는 그러한 그 사이토카인 그 물질을 억제해 가지고 해열하는 게 아닙니다. 외기 온도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해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거식증 바로 사료 섭취량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이는 것이지 해결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왜? 세팅 포인트가 올라갔는데 그것이 발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서 온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외계 온도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지 세트 포인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세트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생산성이 현재 이렇게 유럽에 비해서 뭐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박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고온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연가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은 바로 교수, 박사, 전문가,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기전을 고온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느냐 하는 기전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막아줌으로 해서 가장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고온 스트레스를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지금 제대로 이 기전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뭐 양돈 연구회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 전부 보면은 수십 년 전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온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서 해결하는 거야말로 미국에서 얘기하듯이 생산성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미국인들 시설 잘해서 고온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이겠습니까? 그 나라 역시도 고온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설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도 어렵고 우리나라보다도 전기료라든가 수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보조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제약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설이나 설비 이전에 어떤 영양적인 또는 물질을 가지고 이 고온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바움가드 교수팀이 이 염증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염증이 바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하는 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 특히 고온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아직까지 이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소염제고 특히도 소염제면서도 이 천연 소염제여야 된다. 왜냐하면 소염제라는 것들이 대부분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병 주고 약 주는 식이 되죠. 아니 약 주고 병 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 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데는 적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데까지는 연구해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 천연소염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 특히 제가 항상 주장을 해왔고 몇십 년 전부터 지금 계속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설명을 했는데 한 명도 아직도 이해들을 못합니다. 이 천연 소염제라는 것은 비스테로성 소염제인데 특히나 약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부프로펜 같은 게 아니고 그 요새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 뭐 커큐민이라든가 강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 절약적이고 또한 그 생산성을 가장 많은 부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